푸른닷컴 대표로 계신 전영준 대표님인데, 사실 뭐 저하고는요, 일가친척 관계입니다. 뭐, 같은 전시회, 같은 저기 해가지고, 저하고는 아주 각별하게 지내는 분인데, 우리 이제 그 전영준 대표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자, 제가 이게 제목이 뭐냐면, 내란이 아니라 내전이다. 좌파 내란을 탄핵한다. 이렇게 요 책입니다. 요 책. 요 책을 썼는데, 요 책을 읽으시면은, 지금 지금 이 탄핵 정국, 요 탄핵 정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마침 이게 제가 혼자만 읽기에는 좀 아까운 책이 같아가지고 이 전영준 대표님한테 좀 전화로라도 좀 인터뷰를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 나오셨어요. 자, 그래서 요 책 내용도 좀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왜냐면 이분은 이제 이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뉴스 뭐 저하고 똑같이 아주 제일 핫한 뉴스를 전부 섭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흔여기를 임명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헷갈리는 판결을 내놨다. 1차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요거를 가지고 지금 그 최상목이 요게 배신자잖아요. 이게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첫 반응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 아니, 존중할 게 없어서 헌재 판결을 존중해요? 넉나간 인간이죠, 이거. 그래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가에 탄핵 반대 열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좌파, 이 개딸들이, 외부인들이 대학생이 아니면서 학내 진입 오다 보니까 요 투쟁이 말이죠. 탄핵 반대 투쟁이 이게 폭력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개입하는 사태까지는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이 요 인간이 마치 지금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 국물도 마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책 팔아먹고 앉아있고, 예. 한동훈이 책 살려면요, 요 책 사시죠. 한동훈이 그거 책 같지도 않은 거, 예. 그거 완전히 대선용으로 나온 아주 이 배신자, 요 책을 사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한동훈이가 오늘 또 뭐라고 또 읊고 돌아다니는지 참 가관입니다, 가관.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 전영준 대표님의 좀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영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아이고,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네. 아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책을 다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혼자 읽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그 탄핵 정국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시라서, 요 책을 한번 제가 소개도 할 겸, 그리고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전 대표님 고견도 들을 겸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제 방송에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푸른행복닷컴 전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고요. 그럼 우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 책이 지금 현 시국과 관련된 교과서인 것 같아요. 요 책을 한번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요 좌파 내란을 탄핵한다. 요거. 예. 예. 이번 책은 출판사 투나미스 유지현 사장님의 제안으로 그동안 제가 이제 페이스북과 신문 칼럼 강의 글을 모아 지난 1월 초에 출간했습니다. 네네. 이번 비상 계엄 선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음수사원이라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예.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네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 근원이 있습니다. 예. 선택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과 야권의 대선 불복, 또 대통령을 하루빨리 끌어내려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난발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예. 거기에 이제 협조한 게 한동훈 대표입니다. 예. 대표라, 이런 건 대표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 배신자 대표. 배신자죠, 배신자. 살모사죠, 살모사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예. 그동안 이제 민주당 뭐 이런 폭주 탄핵 난발보다는 윤 대통령의 그 통치에 반하는 행동만 계속 해왔어요. 예. 이제 뭐 차별하니 견제니 이런 명목으로 한동훈 일당들이 결국은 이제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책을 다 이제 담았는데. 네네. 뭐 요새 뭐 책을 봅니까? 사람들이 책 잘 안 보죠. 그렇지만 이 책을 보시면 이 챕터 소 제목만 보아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 내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결국은 민주당의 내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한동훈 세력들의 그 작태를 지난 1년 반 동안의 그 작태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종북 좌파들, 예. 걔네들이 요새 또 대한민국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듭니다. 예, 예. 또 한동훈은 또 이제 나타나가지고, 물론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던 놈이 나타나가지고, 아, 지지자들한테 미안하다. 뭐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고요. 정말 환장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가면 인생들, 이런 우리가 화장발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왜 속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책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 네네. 아유, 고맙고요. 예. 하여튼 뭐 책을 좀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개업령이 이제 개목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개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대학가 분위기를 좀 한번 좀 알려주세요. 대학가 요즘 뭐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경찰도 투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가 사실 시국 집회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예. 언론에 난 기사나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네. 건국 이후에 우파적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 이렇게 그 분노하고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 우리도 뭐 대학 다니고 그 차장님도 대학 다니셨지만 그때 보수 성향의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집회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못 봤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건국 이후에 처음이에요. 건국 이후에.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계속 매일매일 대학생들이 지금 시국 집회를 하는데 예. 뭐 인원이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난 그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네. 사람들이 10명, 20명이 나왔을 때는 예. 또 무언의 대학생들 말없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3월 1일 날 대학생들이 따로 모여서 이제 대학로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그게 자유수호 대학 연대가 예, 그날 출범한대요. 33개 대학. 네, 그러니까 그때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예, 예.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자식들,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참여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번에 많이 참여할 겁니다. 사실 청년들, 대학생들이 났으면 네. 대한민국은 저는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때문에 이 배신자 또 나와가지고 물을 흐리고 있는데요. 한동훈이가 여러 가지 지금 완전히 무슨 지가 무슨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슨 야, 이거 거짓말, 이재명보다 더 잘하는 거짓말이 우리 우파에서 이제 한동훈 같은 인간이 다 지금 나왔어요. 이거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사실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책에 보면 한동훈에 대한 챕터로 해가지고 제가 그 장을 만들어 놨는데, 네. 거기에 제가 쓴 글대로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네. 한동훈이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데 결국 우리 사람이 아닌 짓을 했죠. 그렇죠. 예. 제가 한동훈이는 그 비대위원장 될 때부터 한동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래도 그렇고 어디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근데 결국은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은 풍지박산 된다고.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잘못 들어온 게 이게 한동훈입니다. 우리 보수파와 국민의힘의 잘못 들어온 인간이 이게 한동훈입니다. 예, 예. 맞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풍비박산이 됐죠. 예. 네. 그 한동훈이는 2023년 12월 말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물러날 때까지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의 성공보다는 차기 대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대선 행보만 했지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한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진짜 뻔뻔스러운 게 뭐냐면 뭐 총선 차때 윤 대통령한테 다 있다고 보죠. 사람들이. 윤 대통령한테만 있겠습니까? 공천과 선거 전략, 선거 자금을 운영한 한동훈 대표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럼 50%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50%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금 책임 있는 대통령은 탄핵받아가지고 서울구치소에 가 있고, 50%의 책임 있는 한동훈 이놈은 지가 다음에 또 대통령 되겠다 나와가지고 차까지 만들고 지가 연병을 떨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이게? 열받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비상식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이는 대표라고 하기도 뭐예요? 한동훈이는 보수 우파의 국민의힘의 흉기였습니다. 흉기.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칼을 들이댄 꼴이 된 거죠. 얘가 있을 때 당대표 하면서 맨날 한 말이 혁신, 청년, 중도 확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 윤 대통령이랑 차별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예. 근데 한동훈이가 물러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윤 대통령 살려야 된다고 길거리에 나왔고 예. 중도에 계신 분들이 저 이재명 저 미친놈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을 둘러싸고 있는 미친놈들이 정말 미친 짓을 그동안 해왔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집권 여당의 원탑은 대통령이지 당대표가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뭐 차장님 그동안 정치도 많이 하시고 또 하셔보시겠지만 집권 여당의 원탑은 대통령이 성공해야 당이 성공하는 거고 당의 구성원들이 총선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당 대표는 보조제일 뿐인데 이놈은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어요. 대통령 위에 아주 무슨 상황 역할을 하려고 난리친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그렇죠. 역대 어느 정권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사례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무성 대표도 뭐 했다고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사실 총선 때 공천 문제를 갖고 했던 거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대립각을 공개적으로 세운 적은 없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김무성 대표도 그랬는데 이 한동훈 작자는 대표 되자마자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예. 지가 뭐 강해군인 것처럼 황태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고요. 예. 내가 한동훈이 사람들한테 그래요. 한동훈이 우리 사람이 아니다. 저 새끼 잡하다. 아니, 출판사도 보면 무슨 복잡하들이 있을 때 쓰는 출판사 썼잖아요. 왜 잡하냐? 걔 집안들 봐라. 걔가 만나는 사람들 봐라. 다 잡하다. 그리고 지가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당을 하나 뭐 정의당 같은 당을 만들든가 예. 이렇게 만들어서 지가 끼리끼리 뜻이 맞는 사람끼리 만들어야지 여기 와서 왜 등지를 틀려고 하느냐. 예. 이것도 요번에 그래서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동훈이는 이 국민의힘에서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예. 저도 저 생각이 똑같아요. 왜냐 보수당 근처에 오지는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예. 한동훈이 없어도 우리 국민의힘이 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가 나오고 국민의힘 당 지지도가 45%가 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한동훈이를 두려할 필요도 없고 한동훈이가 있어야 무슨 혁신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 뭐 중도 외연 확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지금 신기현이 무슨 뭐 김종혁이니 이딴 놈들 그 다음에 그런 놈들 김준권이니 이딴 놈들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기회주의자들 아니에요, 이것들. 기회주의자들 사이비 보수들. 그러니까 좌파 운동하다가 민주당에서 활동하다 쫓겨온 놈들이 여기 와서 둥지 털어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동훈이는 절대 보수 우파와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 비판하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비판하고 우리 사람입니까?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 미친놈이에요. 이제 와서 이재명 욕하고 앉아서 지가 탄핵 통과되는 날 12월 14일 날. 예. 그게 본회의장 가가지고 이재명을 껴안고 악수하고 하던 놈이 이제 와서 이재명 욕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서도. 미친놈도 저런 미친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이 되어야 저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생각할 수 있다. 왜? 한동훈이가 없어야 우리가 뭉칠 수 있으니까. 예. 그러신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예. 한동훈 없어 우리가 한동훈 보수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문수, 오세훈, 뭐 홍준표, 원희룡, 뭐 심지어는 안철수 많아요. 이 사람들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경선할 수 있고 나중에 뭐 2달 있든 2년 있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한동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없는 게 오히려 나요. 없는 게. 없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준석이가 있어야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우리 착각, 그런 패배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야 진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비대위원장 할 때 얼마나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시켰어요.
그 대표 때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러는 바람에 탄핵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반드시 기각을 되도록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기각을 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하시면 진짜 맞다고 생각되는데 요 인간은 이재명하고 똑같이 지금 국물 마시려고 책 발간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말이죠. 지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이 인간이 얼마나 얍삽하냐면 내달 3월 2일이 뭐 내일 모레잖아요. 3월 2일 날 제2연평 해제를 다룬 공연을 관람하면서 공개활동을 시작한다. 이게 조선일보도 지금 한동훈이하고 짭짭하는 것 같아요. 저 조선일보는요, 지금 저기 한겨레 이중대가 돼가지고 저 새끼들은 신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 양상훈 관련각도 제가 엄청 비판을 했는데, 얘는 제2연평해전 그 관람하면서 공개활동 재개,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 미안하다고, 진정으로 미안하고 뭐 공개활동 재개하려면, 윤 대통령 지금 다큐 영화 나왔잖아요, 오늘. 그렇죠. 거기 가서 보라고, 한동훈아, 이 인간아. 아이고, 참. 사기치지 말고. 아니, 지금 우리가 좌파 매체, 좌파 기관에서 조사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좋은 CNI에서도 예. 지금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어요. 이기는 걸로 맞아요.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무슨 한동훈이 타령하고, 한동훈이가 조갑제 같은 사람들, 정규, 이런 놈들, 한동훈 빨고 앉아있고, 지금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아이고, 아주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 한 말씀 좀 더 하시죠, 그래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이제 아까 우리 대선 후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안 했는데, 윤상현 의원도 훌륭한 인재시고, 예. 많은 인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경쟁하자. 경쟁을 하되, 예. 누가 대선 후보가 돼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치자. 네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탄핵 선거 때까지는 우리가 인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투쟁하자. 예.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렇죠. 이제 제일 나쁜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지. 그렇죠.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편이 거기 3명이 있으니까 4명이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소홀한 부분이 좀 있었죠. 네네. 이번에는 끝까지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현재 내 있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을 위해서 예. 그 사람들이 울고들 목소리를 헌재 내서 낼 수 있도록 예. 우리가 계속 투쟁하고 또 홍보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어차피 책이랑 관련된 건데 우리 구독자님도 책 좀 많이 사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000원인데 이 18,000원이 갈비탕 한 그릇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갈비탕 한 그릇씩 들지 않으시고 책 보시고 사보시고 교보문고랑 그다음에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인가 또 온라인 문고에서도 팔고 있고요. 네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는 쿠팡에서도 팔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새는 집에서도 사기가 되게 편하시니까 그렇죠. 꼭 한 권 사셔가지고 읽독을 바랍니다. 예, 제가 주장하는 게 우리가 이제 팩트 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이론적 틀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제가 한 2번 읽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구입해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장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